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정말 우리 아이들 생생하게 읽을 쓰는 방법 3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책과 아이들을 좋아하는 초등쌤 사랑의 향기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비 피해가 많은데 다들 별일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기 쓰기인데요. 우리 아이들 여름방학에 일기 쓰고 있을 텐데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일기 안 쓰다가 밀려서 개학하기 전에 막 몰아쓰고 했었는데 아마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가 지금은 거의 일기 쓰기나 독서록 정도일 것 같아요. 저희도 나머지는 다 선택 과제고 필수 과제로는 주로 일기 쓰기하고 독서록 쓰기 내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기 쓰기는 부모님들이 방학 과제로 챙기고 계실 텐데 일기 쓰기 할 때 아이들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일기 쓰기 우리 아이들이 글쓰기 훈련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초등학생들. 그래서 학교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일기 쓰기를 지도하시는데 글쓰기 훈련의 하나로 방학 중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일기 쓰는 거 보면 아마 막 답답하실 때가 많을 거예요. 특히 이제 저학년일수록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뭘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계속 물어보고 혼자서 잘 못 쓰니까. 그리고 이제 고학년이 됐다고 해도 너무 일기를 짧게 쓰거나 또는 표현력이 너무 저학년처럼 부족하거나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일기 좀 생생하고 재밌는 일기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정말 우리 아이들 생생하게 읽을 쓰는 방법 3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일기를 생생하게, 우리 아이 일기가 정말 생생하고 재밌는 일기가 될까? 그 방법. 첫 번째는요, 큰 따옴표 사용하기예요. 큰 따옴표. 제가 저희 아이들 일기장을 이렇게 막 다 챙겨봤는데, 이거는 이제 첫째 아이, 26살 됐거든요. 첫째 아이, 요런 일기가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나 혼자 손톱 깎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일상에서 고르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엄마께서 손톱이 길었다고 하셨다. 그래서 엄마가 손톱을 깎기 전에 내가 말했다. 엄마, 제가 깎을래요. 하고 이렇게 큰 따옴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엄마께서 혼자 깎으라고 하셨다. 다 깎고 엄마한테 보여주니 아주 잘 깎았네 라고 하셨다. 이렇게 엄마가 한 말이나 내가 한 말을 그냥 쭉 쓰지 않고 손톱을 내가 깎았다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말로 대화체를 넣는 거예요. 대화체. 그래서 그날의 일기 하나 쓸 때 대화체를 최소한 1개 이상 대화체를 써보도록 하면 좋고요. 실제 말하는 것은 큰 따옴표를 사용하고 마음속으로 말한 것은 작은 따옴표를 이용해서 대화체를 써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러면 일기가 정말 생생해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흉내내는 말 사용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말. 고학년들은 의성어, 의태어라고 알고 있는데 국어 교과서에서 흉내내는 말 굉장히 많이 배워요. 그런데 그것을 일기장에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 거 또 찾아봤거든요. 롯데월 이거는 이제 둘째 아이 2학년 때 일기네요. 롯데월드 이제 갔었던 것 같아요. 거기 놀이기구가 있었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내려오는데 용수철처럼 띠용띠용 했다. 그래서 이게 띠용띠용 이런 소리 모양 흉내내는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내 심장은 쿵쾅쿵쾅 뛰었다. 이렇게 쿵쾅쿵쾅 이런 흉내내는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요새 비 많이 왔잖아요. 막 천둥 치고 했잖아요. 이랬을 때 비가 천둥이 쳤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우르르 쾅쾅 천둥이 쳤다. 이런 식으로 흉내내는 말을 넣어주면 또 일기가 굉장히 생생하고 재미있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감정 단어 사용하는 건데요. 우리 아이들 일기 대부분이 저희 아이들 일기도 지금 보니까 참 재미있었다. 참 좋았다. 이런 거 너무 많아요. 대부분 마지막에 거의 아이들이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자기 감정을 자기 느낌, 생각을 다양하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쓰길 원하는데 어른들도 쓰라고 하면 어려워요.
감정을 다양하게 쓰는 거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더 어렵죠. 그래서 감정 단어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감정 단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 단어를 보통 선생님들이 목록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일기장 앞쪽에 많이 붙여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감정 목록표가 우리 아이는 없다. 그러면 댓글로 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감정 목록표는 보내드릴게요. 그 감정 목록표 보시고 아이들이 일기 쓸 때 자기 감정을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보내드릴 목록표에 보면 기쁨과 두려움과 분노, 불쾌, 슬픔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해서 감정을 표현하는데 기쁨에도 보면 그냥 좋았다, 즐거웠다, 재밌었다 요 정도가 아니고 감동적이다, 감탄하다, 열정적이다, 자랑스럽다, 사랑스럽다, 뿌듯하다, 편안하다, 굉장히 신기하다, 설레다 많은 표현들이 들어있어요. 두려움도 걱정스럽다, 당황하다, 불안하다, 심란하다 이런 말 저학년 잘 모르는데 부끄럽다, 무섭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감정 표현을 이걸 보고서 고르는 거예요. 이 골라서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감정 표현을 익혀야지만 아이들이 다양하게 느낌을 쓸 줄 알지 무작정 느낌을 다르게 쓰라고 하면 아이들은 잘 모르거든요. 이 감정 단어 목록표 없으시면은 일기장 앞에나 일기 쓸 때 아이 놓고 보고 골라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재미있고 생생한 일기 쓰게 도와주시려면 첫 번째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1개 이상 써보기. 두 번째는 흉내내는 말 의성어 의태어 써보기. 세 번째는 감정 단어를 다양한 감정 단어로 사용해서 표현해보기. 요 3가지만 해도 정말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생생하고 아주 재미있는 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우리 아이들 남은 방학 기간 동안에 일기 좀 써야 되면 요 방법 이용해서 한번 부모님들이 조금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기 쓰기 관련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있는데 첫 번째는 일기는 꼭 저녁에 써야 되나요? 잠자기 전 보통 그때 많이 쓰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저녁이 되어서 잠자기 전에 일기를 쓰려고 하면 아마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그래서 일기 특히 쓰기 싫어하는데 그 시간에 쓰려면 일기를 더 쓰기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밤에 쓰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자고 일어나서 방학 때는 아침에 오전 시간에 일기를 쓰면 좋고 평소 학교 다닐 때는 밤 늦은 시간 말고 저녁 먹기 전이나 낮 시간에 일기를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기 쓰기는 사실은 생각을 글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는 생각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정신이 조금 맑을 때, 생각이 잘 될 때, 그럴 때 일기 쓰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기는 늦은 시간, 밤, 저녁 시간보다는 방학 때는 오전 시간에 또는 평소에는 좀 이른 시간, 낮이나 이른 저녁 시간에 일기를 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궁금해 하시는 게 무엇을 쓰나요? 아이들이 매일매일 똑같은데 엄마 일기 뭐 써야 돼? 많이 아마 물어볼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아이 무엇을 써야 되나? 근데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일기 쓸 때 아주 기억나는 일 쓰라고 하는데 인상 깊은 일 그날에 그런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오늘 재밌었던 일도 하나도 없었고 특별한 일도 없었다. 그래서 쓸 게 없다.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날 일기를 쓰지만 이렇게 특별한 일, 재밌었던 일, 그런 일도 써도 되지만 그날에 그냥 평상시에 소소한 일상을 써도 되거든요. 먹은 음식 또는 누구를 만났는지, 뭐 학원 가서 있었던 일, 아니면 평소에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이런 평범한 일상 중에서 한 장면을 골라서 쓰면 됩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쫙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는 뭐 학원에 가서 학원에 있었던 동안을 또 쫙 쓰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렇게 쭉 뭐 했다 이렇게 느려서 쓰는 것보다는 그날 있었던 어떤 한 장면 그 장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엇을 쓸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 골라보는 것도 좋고요. 일기라는 것은 사실 꼭 재미있고 아주 좋은 일만 쓰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친구랑 싸웠던 일이나 엄마한테 혼났던 일이나 안 좋았던 일들도 솔직하게 쓰는 게 일기거든요. 한 1학년 아이가 이런 일기를 쓴 적이 있어요. 자기가 잠을 자고 있는데 엄마 아빠 싸우는 소리에 깨어서 자기가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그런 일기를 썼더라고요. 너무 솔직하죠. 그래서 일기라는 것은 꼭 좋은 일, 이벤트, 특별한 일만 쓰는 게 아니라 나에게 안 좋은 일도 어떤 일도 또는 평범한 일상도 쓰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기 쓸 때 이렇게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골라볼 수도 있고 또 그런 일기 말고 또 다양한 일기가 있어요. 주제 일기도 있고 또 다양한 형식의 일기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방학 기간이니까 더군다나 집안일을 돕고 효도를 하고 효도일기를 쓸 수도 있고요. 또 감사한 사람이 있으면 감사일기를 쓸 수도 있고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는 칭찬일기도 쓸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면 편지일기를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문 일기를 쓸 수도 있고 뉴스 보고 뉴스 일기를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일기를 쓸 수 있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제가 3남매인데 아이들이 썼던 일기들이 있어요.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제가 일기장만큼은 아주 잘 보관을 했어요. 아이들의 정말 역사책이기 때문에 제가 일기장은 잘 보관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둘째 아이의 5학년 때 일기장이 이렇게 이제 묶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주 빼곡하게 일기를 이렇게 그래서 정말 역사책이에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일기하면 정말 요만큼씩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일기장에 이렇게 5학년이었어도 이렇게 그림을 1학년 때만 꼭 그림 일기 쓰는 게 아니라 고학년이 되어도 자기가 그림을 좋아하고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그림과 같이 섞어서 일기를 쓰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일기 그림을 이렇게 같이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티켓 같은 거 있잖아요. 여행 가서 여행지에서 입장할 때 받는 입장권이라든가 영화관 티켓 같은 거 여기 신라역사과학관 첨성대네요. 5학년 때 여기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티켓도 같이 일기장에 붙여서 이렇게 일기를 기록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아이는 보니까 이렇게 신문일기 신문을 이렇게 공책에 붙이고 그 신문 기사에 대한 내 생각 같은 거 이렇게 써보는 일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안내일기에서 안내는 그 일기장에 이름을 붙여줬대요. 키티라고. 그래서 나의 일기장에 내가 이야기를 나의 가장 오늘 인상 깊었던 장면 또 하고 싶은 말을 그 일기장에 들려주듯이 이렇게 쓰는 방법, 일기장에 편지 쓰는 방법 그런 일기도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 꼭 그날 일만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이들한테 다양한 형식의 일기를 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이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일기를 꼭 길게 써야 돼요? 이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일기는 사실 생각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생각 훈련이라서 길게 쓰면 쓸수록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 글을 써보는 게 좋은데 처음부터 긴 글 쓰라고 하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길게 쓰라고 하면 안 되고 처음엔 한 3줄, 그 다음에 5줄, 그 다음에 10줄, 15줄 이렇게 늘려가면 좋은데요. 아이들에게 매일 15줄 쓰라고 하면 또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그날의 자기의 기분, 쓸거리에 따라서 3줄 쓸 수도 있고 내가 오늘은 10줄을 쓸 거야. 마음을 먹고 10줄을 쓰기도 하고 나는 오늘 5줄을 써야겠어. 5줄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선택해가면서 그날에 따라서 일기를 써보면 좋겠습니다. 저학년은 한 3줄에서 10줄 그 사이를 쓰면 될 것 같고요. 고학년은 상관없이 3줄부터 15줄 이상까지 제한이 없죠. 그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들 보면 아이들이 너무 짧게 쓰는 경우에 좀 도와주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일기가 길어질 수 있을까? 조금 일기를 어떻게 하면 길게 쓸 수 있을까? 그럴 때는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도와주시면 돼요. 아이들이 어떤 한 장면에 대해서 쓸 때 아주 자세히 그림 그리듯이 자세히 구체적으로 쓰라고 해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자세히 구체적으로 쓸까? 그럴 때 바로 사용하는 게 오감 쓰기거든요. 그때 무엇을
보았는지, 눈, 코, 어떤 냄새가 있었는지, 입, 어떤 맛이 느껴졌는지, 귀,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 또는 몸으로 어떤 느낌, 촉감이 있었는지, 우리가 오감으로 그때의 장면을 떠올려 보면서 쓰면은 얘기가 조금 길어져요. 그래서 그때 무얼 보았는지 옆에서 아이가 모르겠다고 할 때, 혼자서 잘 쓰면 그냥 두시면 되고요. 모르겠다고 할 때 오감 질문법을 해주시면 좋아요. 뭘 보았는지, 눈, 코, 입, 귀, 손, 이렇게 오감으로 질문을 해주세요. 그럼 아이들이 답변하면서 막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럼 일기가 조금 길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좀 생생한 일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들이 많이 하는 질문, 아이들 맞춤법하고 띄어쓰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그냥 두시면 돼요. 우리도 정말 많이, 제가 아이들 3명 일기장 꺼내봤는데 맞춤법 띄어쓰기 다 틀린 거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다 잘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배워나가는 거니까 한꺼번에 아이들이 맞춤법, 어른들도 어려워요. 띄어쓰기 정말 어려워요, 우리말이.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배워가면서 익히니까요. 막 그거를 고쳐주시고 이거 틀렸다고 하고, 가끔 보면은 특히 1학년 엄마들은 막 옆에다가 이렇게 고쳐놔 주시고 그래요. 아이들 그냥 일기 쓰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렇게 다 고쳐주면 아이들 일기 쓰는 거 더 거부감 생기니까 절대로 그런 거 고쳐주지 않으시고, 아이들이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그냥 쏟아내고 풀어내고 글을 쓰면서 뭔가 자기를 표현하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맞춤법 띄어쓰기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